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소철꽃이 피어서 화제입니다. 마포구가 민선 8기 슬로건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전시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미생물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서 조선대가 제작한 큐브 위성이 분리된 뒤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렴한 제작 비용에 다양한 성능까지 갖춘 큐브 위성이 앞으로 우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구 고도 700km 궤도를 돌고 있는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 이 중심부에 조선대가 제작한 스텝큐브 랩2를 포함해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등 4개의 큐브 위성이 탑재돼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조선대 큐브 위성을 시작으로 4개의 대학의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분리됐습니다. 첫 교신은 지난 30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는 열 현상을 관측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입니다. 백두산 폭발 징후부터 산불 감시, 열섬 현상 등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출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위성 같은 경우는 일단 지상하고 컨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컨택이 양호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상으로부터의 명령을 받아서 위성의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편 스텝큐브 랩2에 이어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에 남아있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의 큐브 위성도 이틀 간격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을 아십니까? 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 불리는데요. 여수의 한 호텔에 소철꽃이 피어서 화제입니다. 여수의 한 호텔 앞 정원입니다. 소철나무 가운데 둥그렇고 녹색빛을 머금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소철, 그리고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소철꽃입니다. 꽃을 볼 기회가 적어 꽃을 본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꽃으로도 불립니다. 생전 처음 보는 소철꽃에 관광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소철꽃이 행운을 준다는데 저희 가족도 이 행운을 빌어가지고 저희 가족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취직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도 행운의 기운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여기 아르바이트를 오늘 지원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 행운이 좀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지원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철은 중국 동남부와 일본 남부 등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이외에서는 꽃을 보기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일반 식물과 달리 어른 나무가 되기까지 30년 안팎이 걸리다 보니 그만큼 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여수 소철꽃은 다음 달이면 금색으로 변하면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방문해 주시는 관광객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호텔에 투숙하시는 투숙객분들에게 더욱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여기 길을 터서 이벤트를 진행할까 싶습니다. 이번 여수에 앞서 최근 대구 북구,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도 소철꽃이 발견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민선 8기 슬로건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응모 작품 중 새로운 변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데요.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민선 8기 슬로건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로 결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주민, 전 직원 공모와 인수위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과 인수위가 응모작품 총 319건의 공통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슬로건을 결정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이 이끌 민선 8기 구정 최종 슬로건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입니다. 마포구청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마포구가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시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더 살기 좋은 마포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40만 마포구민의 소망과 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민선 8기 박강수호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 새 슬로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향후 4년간 마포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피난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확보하지 못하면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사업을 이어 진행합니다. 마포구는 화재 등 재난 시에 꼭 필요한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청 누리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 후 설치 비용은 전액 마포구에서 지원합니다.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완강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규 동물 등록, 무선 식별장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대전시는 미등록자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동물 등록을 1만 원의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며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의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료 70% 이상이 지원됩니다. 대전시가 장마철과 태풍 대비 시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호우, 태풍뿐만 아니라 강풍, 지진, 대설 등의 각종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등이며 가입 시 국가와 대전시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자연재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축제 제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6월 24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과 축하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최정원, 마이클 리, 김소연, 김소향, 홍본영 등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들이 출동해 초여름밤 열기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공시 초청작 5작품과 창작 지원작 5작품, 대학생 공연 8작품, 특별 공연 3작품과 온라인 상영작 1작품 등 22개의 국내외 우수 공연이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 주요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개막작은 대구산 뮤지컬 투란도트의 슬로바키아 버전이며 국내 대형 창작 뮤지컬 최초로 유럽의 라이선스 수출 후 라이선스 버전을 재초청한 작품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폐막작인 영국의 더 코아이어 오브 맨은 펍을 배경으로 9명의 남자들이 이야기를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펼쳐 보이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올해 딤프 마지막을 경쾌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거리 공연 딤프린지를 비롯해 스타데이트, 제13회 한국공연예술포럼, 시민들을 위한 열린 뮤지컬 특강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연계 행사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을 위해 미생물 활용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 중인데요. 교육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유산균, 교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기능성균 등 5종의 유용미생물의 특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소수 인원만 신청받아 진행됩니다. 또한 회원가입을 통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유용미생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군은 유용미생물 이용은 축산 환경 및 토양 개선,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횡성 읍상사리 주민협의체가 초등책 놀이지도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초등 책놀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운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며 유대감을 쌓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며 아이들은 언어와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읍상사리 노인정에서 주 2회 열리며 교육과정을 마치면 초등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 추진할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도민이 직접 신청해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신청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한편 도는 대진단 점검 중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4차 산업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포항시는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는 없는지 또 북구청 신청사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는지를 살폈는데요. 북구청이 새로운 행정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포항시는 21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거점 시설로 조성 중인 북구청 문화예술 팩토리의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는 북구청 신청사의 주요 시설을 점검했으며 공간 배치와 층별 공사 마무리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서는 북구청 및 문화예술 팩토리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 행정문화 거점 공간입니다. 북구청 각 사무실은 물론 북카페와 포항문화재단, 문화예술 팩토리, 도시숲 광장 등으로 구성돼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북구청은 27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포항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팩토리는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입니다.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미래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키워낼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열악한 재정과 정부 지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108명의 단일 학부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강의실에 칠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키워가게 됩니다.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보여줬듯이 미래 에너지 인재 육성의 요람이자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의 중심축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과 여러 산업과 협력을 해서
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전공대는 지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돼 개교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한전이 부담했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올해부터 10년간 100억씩 총 2천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부정적 견해가 강했던 터라 현 정부에서도 지원 의지가 이어질지 관건입니다. 개교는 했지만 아직 사층 규모의 한계동에서 강의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도서관과 연구시설 등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학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와 탄소 중립에서 꼭 필요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점들 충분히 인지해서 기본적인 재정적인 지원 외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글로벌 에너지 인재 육성과 함께 광주 전남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해상풍력 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은 지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가가치와 전남의 산업 체계를 뒤바꿀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지원을 계속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역균형 유지의 선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8.2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48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로 계획대로 2030년 조성이 끝나면 원전 8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 생산과 함께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목포신안과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배후단지와 해상풍력 설비 제조단지가 조성돼 조선업 중심이었던 전남 서남권의 산업체계에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과 건축과 금융 이러한 산업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계된 산업이 이 전남에도 새로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지고 그런 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핵심입니다. 어권 피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전라남도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연금을 조례로 제정해 에너지 생산 이익금의 주민 공유도 추진됩니다. 현 정부의 지원을 계속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 풍력산업 고도화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첫 단추는 잘 꿰지만 막대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송배선로 같은 접속 설비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간 투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척법을 통해서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은 지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미래 신산업이자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케이블카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광주시장 선거 당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후보자들마다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강기정 당선인이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 기조에 맞춰 케이블카 설치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등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였던 주기환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건 무등산 아트 케이블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강기정 당선인은 케이블카 설치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친환경 수소트램도 보행약자의 무등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KBC가 지난 4월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2%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을, 41.9%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저 오늘도 목적지 못 올라가고 그냥 내려왔어요. 환경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국립공원은 보전과 복원의 대상이지 관광이나 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립공원의 제1원칙은 잘 보존해서 넘겨줄 것인가. 이게 무등산 어떤을 바라보는 기준의 핵심이 돼야 되고, 지리산과 설악산, 속리산 국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사업 진행은 수십 년째 제자리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설악산 5색 케이블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환경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었던 장휘국 교육감도 지난 29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촌지 근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성적 하락 등 진보 교육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뒤 3선을 지낸 장휘국 교육감. 당선 직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촌지가 사라지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교직 생활할 수 있어서. 반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놓고 사학법인과 대립하는 등 교육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장 교육감 역시 사립학교 교원 인사 등 사학 정책에 대해 가장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을 우선하는 진보 교육감의 행보는 광주 교육의 성적 하락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미래 사회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역량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모두가 말하거든요. 공감하고. 그런데 그거는 시험 점수만을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했던 장휘국표 광주교육. 지난 29일 장 교육감의 퇴임식을 끝으로 12년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는 흙 속에 자석을 대면 시커먼 철가루가 붙어 쇳가루 마을이라 불리는 여수 온동마을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26명이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숨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몸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수은이, 깻잎에서는 허용 기준을 넘긴 납이 검출됐습니다. KBC가 단독으로 입수한 환경부의 여수 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자료입니다. 온동마을 주민들의 생체 카드뮴 농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된 전국 단위 조사보다 4.3배, 수은은 2배나 높았습니다. 중금속은 마을에서 키우는 깻잎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납은 엽채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카드뮴과 수은은 허용 기준 미만이지만 국내 유통 채소류보다 높았습니다. 온동마을의 대기 중 중금속 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환경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영향으로 추정했습니다. 포스코의 영향이 있을 거로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생체 노출 같은 값들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전국 대비해서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중금속이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건강검진에 참여한 86명 중 7명은 갑상선 호르몬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됐고, 10명은 암 진단법으로 불리는 암 태아성 항원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넘겼습니다.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주민 이주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포스코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아직까지 온동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현안과 역점 사업을 책임질 고위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과 민선 7기 마무리에 따라 연이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서 이 고위직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시정의 방향성도 읽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자리는 부시장입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민선 7기와 임기를 같이 하며 퇴직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정무와 예산 확보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부시장의 역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출신을 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강기정 당선인이 정무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캠프 내 인사를 앉힐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실제 강 당선인은 소통과 협치 등을 수차례 강조하며 조직 개편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습니다만 상생과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광주의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산업국장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증액에 따라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인 도시철도 건설본부장 자리도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이 두 자리 모두 민선 7기의 성과를 이어받고 발전시켜야 할 핵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인공지능 산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집중되지 않고. 민선 8기는 오는 1일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임기에 들어갑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공무원들의 휴가철에 앞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고위직 공무원 인사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올해 여수시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여수시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 수는 407만 명으로 지난해 339만 명에 비해 약 68만 명, 2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방문객 증가 추세가 지속돼 관광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향호마을을 연결하는 선소대교 준공을 앞두고 임시 개통했습니다. 웅천 예울마루와 소호 항호마을을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선소대교는 현재 공정률 96%로 이번 임시 개통을 거쳐 7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선소대교가 완공되면 도심 내부 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폭우에 이어 찜통 더위까지 축 처지기 쉬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훌라후프, 캐틀벨 등 실내에서 하기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관절염 등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